네, 오늘 저녁에 대선 후보 4명이 TV토론에서 여러 정책과 현안을 두고 격돌하게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늘 TV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저녁 8시 방송 3사 합동 초청 TV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이 토론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부동산 외교 안보 주제, 일자리 성장 관련 토론과 주제 제한이 없는 자유 토론도 진행이 됩니다. 자, 원래 대선 후보는 2월 달에 이제 공식 선거 운동 등록을 하고 2월 말쯤에 5% 안에 들은 사람만 공식 대선 후보 토론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론들이라는 것들이 이 기득권 윤석열 이재명의 허접한 거짓말과 드러나마나한 공약만 홍보하고 있고요. 또 기껏하는 게 단골 출마자 안철수, 또 하다 못해 허경영이 같은 이런 사람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기득권들의 부패를 척결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상을 열어야 된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좌우 기득권의 썩은 커넥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걸 척결하자라고 주장한 유일한 후보. 황장수를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앞으로도 거의 보도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든 나갔다 하면 사람들은 저를 엄청 봅니다. 언제 어디에 가서도 누구하고도 토론을 해도 대한민국에 저를 당할 자는 저는 없다고 봐요. 정치판에서요. 이번 대선에 가장 큰 화두가 뭡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정권 교체하자라는 거고 하나는 정권 연장하자. 이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이 이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을 해야 되느냐고 판단하는 부분에서 판단의 근거를 토론을 통해서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동원할 수 있는 채널이 10개가 있다는 거야. 이재명이 맨날 윤석열이한테 토론 자신 있다고 토론하자고 쫓아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이하고 둘이 토론 시켜봤자 둘이한테서 토론 들을 거 별로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안 볼 거예요. 이 나라에 저 둘밖에 없습니까?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둘이만 있지요. 그래서 이 5대5로 각 진영을 대표해서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 입장에 서 있는 5명씩의 대표 주자를 뽑아서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좌파도요, 당을 가지고 놓은 대선 후보가 한 4명 된대요. 심상정이도 있고 거기에 또 이석기 당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재명이하고 한 5명, 여기도 말입니다. 안철수도 보수냐 아니냐 해서 집어넣어서 여기도 한 5명 해서 5대5로 붙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이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는가, 또 좌파 중에는 서로가 어떻게 다른가, 우파 중에는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쪽이 이기고 이긴 쪽에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또 이긴 쪽끼리 토론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재밌고 시청률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이 거기에 등장한 선수 중에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된 국가의 대안, 국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고 정책이 정비되어 있고 상대방의 허점을 날렵하게 공격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가져오는 대선 토론이지 않겠어요? 저거가 보도를 갖다가 2-3명만 하면서 나머지가 5%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열린 토론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잡다하게 출마한 사람이 다 토론하면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식을 좌우파 5, 우파 5 해서 당을 가지고 당을 대표해서 대선 후보 예비 등록한 사람들 중에 정권 교체할 건가 정권 연장할 건가를 중심에 놓고 기타 부분까지 포함해서 토론을 시켜서 토론 끝나고 나면 언론사 연합으로 여론조사에서 누가 이겼다 발표하고 진 사람은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하고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고 나면 후보 등록 철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주제도요, 주최하는 방송국 연합체에서 정해가지고 주제를 미리 전혀 주지 말고 당일날 곧바로 토론을 유도해서 시간 제한해서 토론 붙이면 1대1로 붙이면 되지 않아요? 1대1로 붙이면 불꽃 튀는 토론이 되지 않겠어요? 집중력이 있고. 자, 그러면 국민들이 그 토론이 끝나면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에 대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토론은 맡은 방송이 밤에 한 11시 때부터 밤에 한 3시간씩 1대1로 각 진영을 대표해서 바둑 국가 대항전 방식의 연승 방식의 토론을 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 토론에 나선 사람의 자질들을 알게 될 거고 방식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면 떨어져 나가고 지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해서 붙으면 사람들이 좌우 중에 누가 인물인가 알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공평하게 심층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저건 완전 사기꾼이네. 쇼하고 다니더니. 아니면 저건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지율이 저게 뭐냐. 머릿속에 정리도 안 돼 있네.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좌우에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국민들이 정말로 누가 대통령감인가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첫째는 정권 교체할 건가 교체하지 않을 건가를 판단할 수 있고 둘째는 머릿속에 정리도 되지 않아가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천하의 무식한 자가 대선에 나와가지고 당을 업고 이렇게 마치 폼 잡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자를 뽑아봤자 뽑고 나면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방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논리적으로 일반인만도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를 이게 막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 시켜놓고 불행이 얼마나 심화됐는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은 적어도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각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기가 주장하는 정책에 어떤 지금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문 정권의 연장이냐 반대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 그런 보관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 앞에 확인시킨 다음에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적흥 연설도 안 되고 자기 마음에 이 시대의 대통령직이라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도 제대로 할 만한 통찰력도 가지지 못했고 시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기본적인 각 분야별 지식조차도 없고 경제나 금융 지식은 아예 그냥 하나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사기친 거나 거짓말한 것밖에 없는 이런 놈들을 뽑았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더러운 놈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대통령 제도의 제일 허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은 경마식 보도로 1, 2등만 보도합니다. 큰 당에서 나선 사람은요. 대한민국의 이 세상을 바꾸자 개혁하자 하는 사람을 기득권이 1이라도 보도합니까? 출마했다라는 말이라도 해줍니까? 애초에 국민 앞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해도 알릴 방법이 없어요. 플래카드나 전단도 하나 못 돌려요. 자, 이래가지고 맨날 언론에서 비춰주는 놈들만 국민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이 간혹 안철수 그러다가 뭐 허경영 이런 식으로 대선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후보들에 대한 여론도 자연스럽게 정해지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언론도 이 각 후보들을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있어야지 이것도 없이 그냥 허구한 날 형식적인 토론 2시간 정해서 후보 서너 명, 4명 나와가지고 제대로 자기 말도 하지 않고 몰라도 바보라도 그 순간만 넘기면 대통령이 되는 그런 토론을 왜 합니까? 저는 1대1 토론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 속에서 또 누가 사람이 더 훌륭하고 누가 뽑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선택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요, 이거 토론 불꽃이 튀게 될 거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걸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 의식도 높아지고 정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쓰레기 후보를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미리 예방하는 부분도 있다. 문재인이 만약에 1대1 토론을요, 몇 시간씩을 했더라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보수에도 대통령이 되지 못할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을 하게 되면 한 3시간 해버리면요, 사람의 본질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유익하고 방송국에서도 매우 유익하고 이런 것이 바로 언론의 사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몇 명씩 나와서 짧은 시간에 그렇게 그냥 주제 허지부지, 예? 주제가 수도 없잖아요. 안보 분야에 토론하겠습니다. 경제에 토론하겠습니다. 사회 문화에 토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시간에 후보 4명 나와가지고 각 분야에 한 15분씩 이런 식으로 토론해서 이런 토론 결과 전부 어버버 하던 것들이 대통령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버버 할 수가 없어요. 1대1로 한 3시간씩 맞짱을 뜨고 토론을 하면 거기서 모든 결과가 나올 거랍니다. 잠 좀 못 자면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이런 토론을 보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끝장 토론처럼 충분한 시간에 심야에 어차피 자는 사람 아니면 보는 사람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 토론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야 정치도 변할 거고 언론도 공정 보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구한 날 윤석열이 이재명이 따라다니면서 보도합니다. 간혹 안철수 보도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고 해서 해주겠다. 아니, 반값 임대료니 무슨 청년 월세?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5년 전에 월세 낸 거를 감면해줘요? 청년 월세를 감면해줘요? 반값 임대료를 해줘요? 말도 되지 않는 짓거리들을 하고 다니는데 언론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전혀 가리지 않고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론의 존재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아무 소리나 지어대도 개짖는 소리를 해도 이재명이 개짖는 소리를 했다. 윤석열이가 소가 우는 소리를 했다라고 적고 있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썩은 이 대선 보도 방식입니다. 가끔 가다가 안철수가 살아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써봤자 그냥 거짓말이고 국가적으로 폐해적인 일이에요. 내가 월세 5년 전 걸 청년 월세 이런 거를 감면해 주겠다? 야, 임마 그러지 말고 싸게 차라리 집이나 갑하우스 700처럼 싸게 해줘야지. 허구한 날 월세만 살아라 이 말이냐? 그리고 무슨 너무 반값 임대료냐? 아니 국가가 임대료를 빌려줘놓고 나중에 임대료 낸 게 증명이 되면 그중에 반을 감면해줘요? 이게 자본주의고 정상 국가요? 내가 뭐라 했어요? 공시 임대료 제도를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건물에 임대료를 국가가 공시지가처럼, 여러분 아파트도 층별로 같은 층에도 호별로 다 공시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시임대료 제도를 실시해서 자, 임대를 주지 못하고 비워놓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부가 임대료를 그 세금을 낮추고 또 공시임대료를 지키는 사람도 좀 깎아주고 그걸 오버하는 사람은 세금으로 때려서 다 뺏어버리면 그러면 임대료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료를 절반을 국가가 줘요? 이런 걸 토론하면요. 저 허접한 두 후보도 순식간에 개박살이 날 거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토론을 갖다가 막고 있느냐? 그러고는 무슨 놈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거냐? 여러분이 알고 뽑습니까? 토론이 되지 않고 언론 보도를만 보면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안철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거짓말인 거잖아요. 5년 전에 월세, 청년 월세를
감면시켜준다. 반값 임대료를 해준다. 이런 거를 토론하지 않고 언론 보도에서 거기에 비판을 가지고 검증을 합니까? 팩트 체크를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말만 하면 다 그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걸 토론을 시켜버리면 금방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라. 자, 누가 이겼는가는 10개 이 보도 매체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해서 누가 이겼다 졌다를 갖다가 이 정리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토론하고 그걸 본 사람에 한해서 여론조사하고 그래서 누가 이겼나 졌나를 갖다가 정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준 낮은 후보들을 아웃시키고 토론이 기본 토론조차도 안 되고 지 머릿속에 정리조차도 안 되고 편력조차도 없고 무식한 것들,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들은 다 쫓아내고 그러면서 국민이 누가 제일 똑똑한지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도 판단할 거고 그렇게 해서 대선 후보를 뽑도록 해야 되고 마지막에 한쪽 진영에 남아있는 사람이 복수가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또 토론을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게 되면 크게 많이 하지 않고도 국민들이 적어도 좌우파 진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구나.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들은 서로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그 중에 제일 낫구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 나온 대선 후보들이 이 주장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이 대선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식 아니냐. 이거 정도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당을 가지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면 장난으로 대선에 나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토론으로 서로를 갖다가 무제한으로 검증하게 한 다음에 그러면 허접한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 대선, 이 토론에 나서는 걸 포기할 거 아니에요? 지가 지금 뭔 질문을 받았는지, 질문의 본질이 뭔지, 이런 것도 대답하지 못하고 어버버하는 것들을 대통령으로 뽑아나가 나라 꼬라지가 이 정도로 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이 중요한 순간을 하는데 방송국에서 방송국 다 정규 편성 끝날 때쯤 밤에 심야에 몇 시간 편성하는 게 방송국 하나마다 무슨 너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토론해버리고 나면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미천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뽑게 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심과 고민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국민 앞에 다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전체 언론에다 대고 댓글로나 이렇게 좌우에 5명씩이 나서서 5대5로 이 토론을 하자. 그래서 1대1 토론 방식이 되겠죠. 5대5 5명씩 나서지만 그래서 5명이 나서서 1대1 토론을 연성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또 그 속에서도 누가 대통령감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하자. 이것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를 선진화시키는 것 아니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널리 여론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are